친구들을 언제 설립하게 되셨을까요? 제가 한 15년 됐는데요. 설립 날짜는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한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2015년도부터인데, 사실은 그 전부터 이제 저희가 DT 코리아라고 해서 지금도 회사가 운영이 되고 있고, 사실은 DT 코리아에서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이제 세상에 내놓은 거죠. 근데 그 전에 개인 사업자로 운영을 하다가 법인으로 세상에 내놓고 몇 가지 회사가 더 나올 거예요. 이렇게 DT 코리아에서. 그래서 지주사와 그 밑에 한 3개에서 4개 정도의 회사가 이제 분리돼서 법인으로 다. 이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제가 은퇴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가맹점이 현재 매장형이 한 20개, 매월 한 3개 정도 늘어나고요. 출장형은 저희가 한 280에서 300개 정도 될 거예요. 매월 저희가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가맹점이 지금 오픈하고 있거든요. 제가 원래 컴퓨터 공학이 전공이었고, 그냥 무턱대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벤처 붐 불 때 잘 나갔었어요. 괜찮았었고, 붐도 잘 탔었고. 결론부터 얘기하면 일단 망했죠. 망하고 제가 한강다리를 한 3번 정도 가게 됩니다. 서울역에서 노숙 생활도 좀 하고, 자간봉 뒷골목에서 지금은 불법 도장도 좀 했었고. 근데 계기라고 하면 항상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가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나 있어요. 사실 저희 아내가 되게 싫어하는데, 돈 8,000원을 들고 동네 마트를 갔는데, 우리 애 둘째 임신했을 때 딸기가 너무 먹고 싶었었나 봐요. 근데 8,000원이 호주머니에 있는데 우리 아내가 만삭인 몸으로 그 실루엣까지 그대로 기억이 나요. 딸기 팩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 거예요. 멀리서 보니까. 근데 다가가 봤어요. 나중에 아내가 그걸 결국 놓고 지나갔는데 제가 다가가서 보니 그게 4,000원인 거예요. 근데 우리 집 5식구거든요. 그때는 4식구였지만. 딸기, 만삭인데도 딸기 한 번을 못 사 먹었었어요. 제가 어떻게든 노력해서 좀 먹여 살려야 되겠다 이러고 제가 좀 전투적으로 좀 바뀐 게, 세상하고 좀 이렇게 피하던 게 아니라 좀 부딪히고 이렇게 성격이 좀 바뀐 게, 최소한 먹고 살게는 해야 되겠다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계기라면 계기예요. 항상 이 질문을 받으면 떠오르는 영상은 항상 저는 우리 아내의 그 모습이었거든요. 그게 계기죠,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질문지를 제가 처음에 받고, 이 질문을 받을 때 답하기가 제일 까다로웠어요, 사실은. 저는 아내하고 되게 대화를 많이 해요. 아내하고 대화를 할 때, 내 20대에 어떤 내가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누군가한테 물어볼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이 아쉬움이 되게 많아요. 저는 뭘로 커버했냐면, 책으로 커버했어요. 제가 20대 때는 거짓말 안 하면서 책을 한 1년에 한 200~300권 이상 읽은 것 같아요. 결론은 저한테의 멘토는 책이에요. 책인데 좀 이 말씀 좀 꼭 드리려고요. 20대 때는 좋은 상사를 만나고요. 30대 때는 좋은 대표를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대표가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떠나셔야 돼요. 이게 제가 이 나이를 딱 되고 보니 제 인생의 가장 아쉬운 부분이 제 20대예요. 저는 알바 안 해본 일이었거든요, 저도. 그런데 단 하나 저희 장점은 그거였어요. 세상을 원망해 본 적은 없어요. 왜 이게 나한테 닥쳐? 그리고 부모님한테 못 물려받았다고 원망해 본 적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이거는 제가 자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20대나 이렇게 저도 이게 창업 때문에 사람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죠? 인터뷰도 많이 하고, 창업 상담도 많이 보시고, 대화를 해보면, 정신이 조금 무너진 분들이 계세요. 일단은 핑계거리부터 찾기도 하고. 근데 그걸 누군가가 대화로서 이게 한순간에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 한 사람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누군가가 딱 그 사람 말이라 그러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한번 들어볼 수 있는 분. 근데 그런 사람 한 사람 정도는 꼭 좀 구하십시오. 책으로도 사실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모든 결정이 음성이나 목소리나 스킨십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책을 통해서 제가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해석은 다 다르거든요. 그럼 제 해석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또 판단이 안 서요. 근데 이제 지금 나이쯤 되면 경험이 많아서 조금 있어서 다른 분들보다 저도 이제 의사결정할 때 탁탁 할 수 있는데, 사실은 20대, 30대는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직진할지 잘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누가 정말로 저 길로 가면 뭐가 있고 저 길로 가면 뭐가 있을까 하고 참고는 해. 이 정도만 얘기해줘도 저는 항상 부딪히고 실패하고 돌아오고 부딪히고 실패하고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일 아쉬웠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거는 제 멘토는 책이긴 한데 우리 젊은 세대들이나 혹시나 저보다 연배가 낮으신 분들은 그런 분들 한 분 정도는 있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네. 제가 저희 애들한테 공부하라 소리를 안 해요. 학생의 본분이 공부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우리 막내가 시험 치고 나서 성적을 이렇게 보냈는데 키가 차더라고. 환장하겠더라고요.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라 소리는 안 해요, 저는. 근데 저는 20대 때 이거는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정확하게 내가 뭐가 되겠다 정해서 움직이는 것도 좋은데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좀 파악하는 계기는 좀 한 번씩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내가 약간 결정장애가 있다는 얘기를 주위에서 좀 듣는다. 이러면 사업하시면 안 돼요. 그게 뭐 장사가 됐든 뭐가 됐든 사업이라는 걸 하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그리고 내가 공부 쪽이나 이런 쪽이 아니면 그러니까 단순하게 성공이라는 그 목표를 뭘로 두느냐를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돈을 많이 버는 게 성공인 건지 본인한테. 아니면 내가 뭐 진짜로 뭐 사자 들어가는 뭐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게 내가 또 성공인 건지. 근데 20대 초반의 분들이나 제 조카들한테 좀 물어봐도 니는 네 인생의 성공이 뭐냐라고 물어봐도 저는 운동을 하나 하더라도 목표를 정해놓거든요. 그러면 공부를 하면서도 우리 그런 분들 많잖아요. 아무 의미 없이 공부하는 사람들. 저는 자격증이 수백 개 있다고 자랑하시는 분들도 이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유행은 좀 안 따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첫 번째예요. 유행을 좀 따르지 마세요. 제가 15년 전에 이 일을 시작했을 때 남들이 세상에서 다 무시하던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세차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남들이 다 무시하던 일이에요. 속된 말로 얘기해서 인생의 막장들이 하던 걸 세차라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특히 카연 피플을 보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 유행이 세차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정비가 좀 인기가 있었어요. 대학도 뭐 정비 이런 관련된 학과들이 많이 생기고. 지금 정비 어때요? 일반 정비 할 수가 없어요. 일반 공장에서 지금 전기차 수리 못 해요. 손도 못 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20대나 지금 10대 후반 이런 분들이 10년 뒤에 직업군이 어떻게 형성될까? 좀 그런 걸 좀 봤으면 좋겠고, 하나 힌트는 제가 있는 분야니까 모빌리티와 관련돼 있는 일 쪽은 조금 도전해 보시면 기회는 남들보다 조금 많을 것 같아요. 저희도 지금 정부 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데이터 가공, AI를 이용한 데이터 가공을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저도 처음 접하는 거라서 이걸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보니까 지금 운전하던 사람이 갑자기 프로그래머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힌트가 문학책을 좀 많이 읽어라. 왜냐하면 결국에는 감성을 터치하지 못하는 일은 그게 직장이 됐든 뭐 사업이 됐든 장사가 됐든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결국은 일은 사람이 한다.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은 사람이 일을 한다예요. 결국에는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로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공감이 되고 공유가 되거든요. 인문학 쪽이 사실은 취업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죠? 저는 문과의 감성에 이과의 기술이 조금 접목되는 걸 해놓으면 기회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힘내란 말은 뭐 많이 들을 거예요. 자기 걸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힘든 순간이 왔잖아요. 제가 이 생각을 해요. 죽고 사는 문제 아니잖아. 저는 정말 힘든 순간이 오면 야, 이게 죽고 사는 문제 아니잖아. 저는 그걸 보면서 저한테 이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저는 죽고 사는 문제를 2번이나 겪고 지나왔거든요. 그러면 과거를 돌아가도 저한테는 이게 기준이에요. 죽고 사는 문제 아닌데 이거 왜 이렇게 괴로워해? 그러면 조금 위로가 돼요. 그래, 내가 그 시절에 죽고 사는 문제도 해결한 사람인데 여러분들도 그거 하나는 좀 정하면 힘든 순간에 좀 버티는 힘이 되지 않을까. 제 말에 어떤 위로를 받거나 그랬으면 좋겠지만 혹시나 저를 통해서 인생의 전환점이 단 한 명이라도 있으시면 오늘 이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할 것 같습니다. 내일 요만큼씩만 더 행복하십시오. 꼭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